걸그룹 레이디스 코드가 2014년 교통사고에 대한 심정을 서로 처음으로 털어놨다. 이들은 당시 교통사고로 멤버 권리세와 은비를 잃었다. 3일 교통사고로 멤버 은비가 숨지고 리세 등 5명이 부상을 입은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는 멤버들의 개성과 음악성으로 가장 주목받는 걸그룹 중 하나였다. 5인조로 데뷔하여 2013년 데뷔한 걸그룹들 중 가장 두각을 보이며 성장 가능성을 보였으나 2014년 9월에 교통사고로 멤버 리세와 은비를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남은 멤버들도 사고의 여파로 그룹의 존폐가 불분명해질 정도로 큰 아픔이었지만 시련을 딛고 1년 6개월 만인 2016년 2월에 3인조로 컴백하여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충격적인 교통사고 상황을 재조명해보자면 사건은 6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레이디스 코드는 2014년 2월 8일 제20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여자 신인가 수상을, 2월 12일 제3회 가온 차트 K-팝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2년에 데뷔한 크레용팝이 빠빠빠 데이트로 2013년 신인으로 분류돼서 여자 신인 부문 수상이 어려워 보였으나 예뻐예뻐의 히트로 2개의 신인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성기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는 2013년 데뷔 걸그룹들 중 유일하게 신인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2014년 9월 4일 오전 1시 23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43km 지점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레이디스 코드가 탄 승합차는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아 전복되었습니다. 밝혀진 사고 원인으로는 차량의 뒷바퀴가 빠져 전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열린 음악회 방송을 녹화하고 서울로 가던 도중에 변을 당한 것인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예인 사망사고이며 바로 몇 시간까지만 해도 잘 활동하던 현역 아이돌이 사망한 이 사고로 인해 소속사와 팬들은 물론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들 그리고 그룹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던 일반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유일 걸그룹 사망사고입니다. 그리고 그룹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던 일반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 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수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고로 은비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아스팔트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두개골이 심하게 골절되고 뇌가 크게 손상되면서 현장에서 숨졌으며 리세와 소정은 생명이 위중할 정도의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습니다. 애슐리와 준이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덕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매니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다치지 않았습니다. 가볍다곤 해주셔도 발인식에 참석한 애슐리와 준이 역시 목 보호대를 하고 주변에 부축을 받아서 간신히 걷는 등 부상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4년 9월 3일 정오가 지난 시점에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수술 중이었던 리세를 제외한 남은 멤버들은 안암고대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으로 실려간 은비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CPR조차 시도도 못한 채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안암고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되어 안치되었습니다. 소정은 회복에 들어갔으나 권리세는 11시간에 걸친 장시간 수술을 받던 도중 뇌 부종과 갑작스러운 과다출혈로 인하여 혈압이 낮아져 수술을 중단하고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향년 21세. 하지만 이후에도 뚜렷한 호전 양상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4일 뒤인 2014년 9월 7일 오전 10시 10분 2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은비가 당시 21세, 리세가 23세로 두 명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으며 이제 막 본격적으로 활동할 데뷔 2년차의 신인이었기에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레이디스 코드의 사고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으며 단순히 빗길에 미끄러진 탓은 아닐 것이란 추측이 난무하자 회사 측은 차량 결함도 아니고 매니저의 운전 과실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으로는 사고 차량인 그랜드 스타렉스는 렌터카였으며 사고 당일 렌터카 업체로부터 새롭게 교체받은 뒤 첫 운행이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처음에 차량 뒷바퀴가 빠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으나 출동했던 119의 경위서에는 앞차를 피하려다 전복된 것으로 목격자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으며 현대자동차에서도 차량 결함 여부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함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YTN 취재 결과에 바퀴를 지지하던 허브 볼트 4개가 부러져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문가들은 주행 도중 볼트 4개가 한 번에 부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고가 먼저 난 뒤 그 충격으로 볼트가 부러져 바퀴가 빠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과거의 정비 실수로 인한 허브 분리, 그리고 쌍용 구형 렉스턴 일부 해당 연식 차종에서 바퀴 빠짐 결함 현상이 보고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마침표. 매니저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라고 진술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밝혀진 결과로는 사주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매니저 박 씨는 55.7km를 초과한 135.7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매니저 박 씨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마침표. 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은비 어머니의 말이 화제가 되었는데 자식을 잃어 절규했지만 분노하기는커녕 당시 중상을 입고 수술 중이었던 소정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이 애슐리와 준이를 응원하고 은비 목까지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한국에 안 계시니 제가 내 한국 엄마 해줄게 라는 말을 하면서 멤버들을 끌어안았으며 리세 어머니에게는 리세는 걱정 마세요. 또한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애슐리에게 애슐리야 우리 은비가 리세 지켜주고 갈 거예요 라며 치료 중인 리세를 응원하고 걱정했습니다. 리세의 어머니 또한 은비가 저쪽 세상에서는 잘 지낼지 걱정했으며 은비의 발인식에도 참여하여 화장터까지 같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남은 멤버들이 충격이 너무 커서 그룹을 해체하려 했지만 리세의 어머니는 멤버들에게 해체하지 마라. 해체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꿈을 이어가야 리세도 행복해할 것 같아 는 말을 하며 격려했습니다. 이소정의 어머니 또한 소정이는 괜찮은 것 같으니 리세부터 챙기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준이의 부모님과 애슐리의 부모님 등 총 10명의 부모님들이 당시 치료 중이었던 리세를 응원했으며 본인보다는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5년 뒤인 2019년 채널A의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에 출연해서 사고 당시의 얘기와 감정 상태를 서로 이야기하였는데 소정이 말하기를 애슐리와 이인실을 쓰고 있던 와중에 사고 직후 5명 모두가 다 무사한 줄 알았지만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오열하는 애슐리를 보고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소정은 사고 직후 자신은 기절해 있어서 정신적으로 괜찮았지만 사고 장면과 창밖으로 튕겨져 나간 은비와 차 안에서 뇌와 복부를 심하게 다친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리세와 얼굴에 큰 부상을 당한 멤버들을 두 눈으로 보고 있던 준이와 애슐리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했으며 준이는 사고 후 얼마 동안은 잠을 자지 못했으며 세수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잠을 자거나 세수를 하려면 눈을 감아야 하고 눈을 감으면 당시 장면이 계속 생각나서 못했다고 했으며 잠을 자더라도 항상 불을 켜고 잤다고 합니다. 나머지 3명의 멤버들은 트위터나 인터넷에서는 은비와 리세의 기일이 돼도 은비와 리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는 않지만 사실 멤버들 기일에는 다같이 은비와 리세의 낙골당에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못했던 말도 전했으며 기일은 물론 리세와 은비의 생일엔 생전 리세와 은비가 좋아했던 걸 잔뜩 준비하고 케이크를 사와 숙소에서 촛불을 붙이고 축하하는 등 아직도 많이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에도 5인조 때 인기를 끌던 나쁜 여자, 예뻐 키스키스 이세곡은 3인조 레이디스 코드로 재공연을 했었는데 당연히
사고로 사망한 은비와 리세는 공연을 할 수 없기에 공연에서 쓰일 음악들은 전부 재녹음을 했습니다. 소장이 전출한 아이 콘택트에 나왔을 때 다들 재녹음하러 갈 때 5명이서 부르던 걸 3명이 다시 녹음하러 가는 게 싫어서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옆을 보니 다른 2명도 눈물 참으면서 말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다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여느 아이돌이나 다 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운전을 담당한 매니저는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한편 매니저는 사고 후 인터뷰에서 무리한 스케줄이 아니었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 행사에 참석하는 연예인들이 스케줄 소화를 위해서 과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이디스 코드뿐 아니라 다른 여느 아이돌과 연예인들도 남들도 다 한다는 이유로 빡빡한 스케줄이 잡혀있고 이를 소화하느라 과속을 일상화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비슷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에 미녀 3총사로 활약하던 개그우먼 김영은도 행사장으로 이동 중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슈퍼주니어의 규현도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20시 레이디스 코드는 남서울대학교 축제에서 초청 공연 예정이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고 합니다.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사고 직후 은비는 창밖으로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함께 탑승한 매니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애슐리, 준이, 소정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소정을 제외한 인원들은 전부 부상 없이 무사했으며 리세, 은비, 소정을 제외한 멤버와 매니저는 자력으로 차량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만약 은비와 리세가 안전벨트를 착용했었다면 가벼운 경상으로 끝나거나 아예 다치지 않아서 자력으로 빠져나와 멀쩡하게 걸어 다녔을 것이라 합니다. 택시든 고속버스든 뒷좌석이든 안전벨트를 꼭꼭 잘 착용하도록 합시다. 괜히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차량에 탑승했지만 리세와 은비는 사망했고 매니저와 애슐리, 준이는 다치지도 않았으며 소정 등은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무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정이 중상을 입은 이유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리세가 소정을 덮쳐버리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냐 안 착용하냐의 차이가 엄청나고 이쯤이면 안전벨트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